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오늘은 꼭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개팅에서도 쓸 수 있고 호감형 말투나 이런 표정 같은 거를 한번 도비한테 좀 전수를 해주려고 이렇게 저의 승무원 도전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 진짜 너무 떨려요. 가다듬고 후후. 안녕하세요. 가이안 에어라인에 지원하게 된 도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아니,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틀려도 틀린 대로 쭉 가야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이안 에어라인에 지원하게 된 도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취미가 있는데요. 많은 승객들을 다양한 언어로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는 승객들과 함께 말이 이상해요, 선생님. 계속하세요. 한국으로 오시는 많은 외국 승객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이안 에어라인의 밝은 미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했어요. 아니, 안 잘했어요, 선생님.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특히 첫 시간에 이렇게 당황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더더욱 단호하게 절대 끊지 않습니다. 왜냐면 면접 때 진짜 이러거든요. 면접 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하다가 틀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안 근데 돼요? 안 돼요. 면접관이 제일 싫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었던 내용을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도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밝네요. 굉장히 밝은 느낌이 좋아요. 아, 네. 이게 신입 승무원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점. 아, 딱 막내로서 내가 얘를 키워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더 넣어야 될 거는 당황스러울 때 좀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이잖아. 우리가 보살핌을 당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귀엽기만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야무진 느낌과 친절한 느낌을 한 스푼 넣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투에서는 어미가 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승무원이 돼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 내려서 길게 해봐. 그러면 확 친절한 느낌이 느껴지거든. 예를 들어서 손님 식사 드시겠습니까? 식사 드시겠습니까? 확 온다. 좀 느낌 다르지. 진짜 선생님 맞으시네.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제가 만나가지고 영화선입니다, 선생님. 영상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나랑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하고 길게 얘기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어떤가요? 전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전 참신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긴 해. 내가 밝은 성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밝은 성격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밝은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했는지 회사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네. 짚고 가야 될 거. 내가 이거 2개는 하겠다. 뭐가 있었지? 일단 천천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야무진 느낌을 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길게 얘기. 길게. 그럼 다시 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이안 에어라인에 지원하게 된 도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도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워감으로써 또 다양한 승객들과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어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아는 언어가 있는데 꼭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영어는 할 수가 있는데 독일어는 영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어는 합성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승객이 말하는 것들에서 이런 의미를 더 담고 있구나 하는 걸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를테면 스크럼블 에그 같은 경우도 독일어로는 썩다와 에그를 합친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스크럼블이라는 독일어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조금 더 이 단어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저는 언어를 배우는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 돼. 승무원 면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표정. 쑥스럽고 이게 진짜 면접장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 면접장으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와, 박스 진짜 저희 학생들은 하면 진짜 기빨려서 초콜릿 항상 저희가 놓고 오,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요. 네. 근데 도비는 되게 좋은 게 밝은 느낌이 딱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랑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일부러 좀 당황시키려고 계속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아, 왜냐면 기내에서는 다른 업무보다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소주를 달라고 한다거나 밥이 맛이 없다, 불편해서 싫다 이런 식으로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요. 승무원이 된다면 뭘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를 잘할 것 같습니다. 손님을 게이트에서 맞이할 때 밝은 인사가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밝음을 제일 먼저 전하면 승객도 비행 시간 동안 즐겁지 않을까요? 너무 애기 같았지 방금? 아닐까요? 눈치 약간.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은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면접관이 대답을 안 해줄 확률이 거의 80% 정도 돼요. 되게 싸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고개를 안 들어. 면접 때 엄청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하는 게 안전하지. 이코노미 클래스 담당 구역인데 내가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손님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옮겨달라 그랬어. 다리가 아파서. 저는 일단 선배님께 가서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혜정 씨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선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후배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배의 말을 무조건 다 잘 듣는 후배는 저 말고 없지 않을까요? 이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치? 면접 때 이렇게 해요. 와, 이렇게.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럼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면접 보다가 진짜 화나서 승무원 준비 안 한 친구들도 꽤 많아. 제가 실제로 뭐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없었던 거를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응용해서 기내에서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야지. 근데 이거는 최근의 일이긴 한데 최근에 이게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것도 웃으면서 한번 해봐. 면접하는 것처럼. 네, 최근에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장비를 대여를 해드리긴 하지만 설치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대를 들어. 그런데 고객님이 이 부분이 어떻게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냐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때 제가 전문가 분들마다 세팅 방법이 달라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주 얘기를 잘했어요.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규정을 만든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기내에서도 그 규정이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 좋아. 근데 승무원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감성적인 터치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공감. 일단 손님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마음에 먼저 쓰일 것 같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 돼. 승무원 면접의 특성상. 손님 다리가 아프셨구나. 이 좁은데 손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먼저 나가잖아. 그러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져. 네네네. 그래서 면접 때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기내에서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면 좁고 힘든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클래스를 이동을 시켜주는 게 손님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회사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도비도 이런 이유로 못 해줬어. 그러면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 플러스적인 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기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서 조금 편한 좌석으로 옮겨드릴 수 있을지, 다리 받침대라도 해드릴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100% 100점. 밀라노에서 60대 여자 손님이야.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비빔밥이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손님 너무 막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항공 내가 비빔밥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사는 건데 왜 없냐? 앞에 있는 사람 다 먹고 있구만.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나 왜 차린 거야? 우선 비빔밥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 승객분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불가피하게 정해진 수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한국에서 조금 더 즐겁게 비빔밥을 드실 수 있도록 어떤 안내 가이드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뭔가 관광 명소라든지 비빔밥이 되게 유명한 전주에 대한 소개라든지 좀 길진 않더라도 짧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이게 제가 약간 습관인가 봐요. 어떨까요? 근데 지금 말투가 너무 좋아졌어. 차분해지면서 밝으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말투를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면접 내내. 말투나 표정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기내에서 이 손님을 만족을 시켜주는 게 1번이잖아. 네. 밀라노에서 왔던 손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다 돌고 오신 한국 엄마 손님일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파스타, 느끼한 음식 이거에 지금 질릴 대로 질렸는데 양식 소고기가 남은 거야. 그렇다면 기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이 원하는 한국 스타일의 음식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좀 주의를 하면 좋은 게 되게라는 말 있죠. 그게 습관이거든. 그리고 줄임말 되게 이런 게 습관적으로 나가긴 해. 이게 면접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인데 매우 정말 많이 바꾸면 좋습니다. 전공도 서비스업이랑 다른 느낌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일도 그렇고 서비스업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이란 매체는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소통으로서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객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승무원의 서비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승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투랑 되게 좋은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아. 네. 그치? 뭔가 얘기하면서 어는 느낌이 느껴지지. 이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느낌보다.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승무원으로서 가진 가장 큰 단점, 나의 취약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계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순간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들을 조급하게 좀 생각해버리고 결정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결정을 뒤에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답을 바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가 조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상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이럴 때 네라고 하면 되나요? 왜냐면 다른 서비스였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단적으로 네 해서 예스를 해버리면 불안하지. 막힌 사람. 뭔가 문을 다 안 닫고 가버릴 것 같아. 그리고 단점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근데 호불호가 타는 좀 면접 네. 어떤 사람은 이 친구 되게 솔직하다, 면접을 진짜 솔직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고 면접관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면 아니면 얘기를 좀 필터링을 걸러서 얘기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승무원으로서 이런 손님은 별로 모시고 싶지 않다 하는 손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승객이든지 승객으로서 일단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갔을 때에는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대처도 감정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승객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유형이라는 게 사실 제 상태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너무 좋은데 빨라. 그래서 저 스스로를 먼저 케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얘기를 할 때 웃는 게 너무 힘들다. 네. 내용이랑 웃는 표정이랑 사실 상충되는 게 좀 있거든.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웃어야 되니까 네, 되게 맞아요. 힘들어. 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웃으면서.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네. 회복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총정리하는 시간. 마지막 한마디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이안 에어라인에 지원하게 된 도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위를 즐겁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을 항상 즐겨 하는데요.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까 약간 딱딱해진 부분이 있거든.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를 빨리 넘어가면 좋아. 보시는 것과 같이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위를 즐겁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 흘려. 그리고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면접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떤 승무원이 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너 이제 안 이제 돌아왔어.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와 정말 승무원분들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서비스가 뭔지 좀 더 많이 배웠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면접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도움이 많이 됐고 역시 가야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약간 이런 콘텐츠를 또 해보면 재밌겠다, 그치?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